자두나무에도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이렇게 자두나무 꽃인데요. 자두나무 꽃도 이렇게 하얗게 예쁘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하얀 꽃인데요. 올해는 꽃이 좀 많이 펴서 자두를 좀 먹을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정원에서 유실수를 키워서 과일을 먹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꽃이 많이 피어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새로운 튤립이 또 한 송이 올라왔는데요. 진한 살구색과 노란색이 섞여서 아주 색이 예쁩니다. 이거는 람바다라고 하는 그런 튤립인데 작년에 부근을 심어서 월동을 잘하고 이렇게 꽃보고리가 올라왔습니다. 흰 금낭화 꽃이 이제 피려고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네요. 보통 분홍색 금낭화가 많이 있는데 이런 흰색 금낭화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하얀색이어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 드는 금낭화인데요.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이제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쭉 더 커지면서 아주 여기 아직 덜 핀 상태인데 꼭 그 소녀가 머리를 닦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의 꽃이 피죠. 이렇게 보면 이쪽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라 이쪽부터 먼저 피는데요. 이렇게 해서 쭉 예쁘게 피는 흰색 금낭화입니다. 월동을 잘 하고 싹이 잘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봉오리가 달려 있습니다. 토플인데요. 이 토플이 굉장히 아주 번식력도 좋고 잘 자라고, 그런데 여름에 잔잔한 꽃이, 요거는 지금 하얀색 꽃인데 토플도 좀 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두면 키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앞에가 너무 커져가지고 뒤쪽에 있는 국화와 뭐 구절초, 아스타 얘네들이 다 가려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올해는 얘를 키를 낮춰서 낮게 보려고 이렇게 키를 낮춰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꽤 자라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순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키가 더 자라지 않고 옆으로 새 순이 올라와서 옆은 풍성해지면서 키가 낮게 자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순을 이렇게 잘라주고, 요 토플은 요거를 생으로 샐러드로 먹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잘라서 요거는 이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모아서 좀 샐러드를 해 먹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요쯤에 이렇게 잘라주면 키가 크지 않게 예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너무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클 줄 몰랐다가 토플이 너무 커져가지고, 물론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곳에서는 그냥 두고 크게 봐도 좋지만 여기는 지금 앞쪽으로 심어놔서 뒤쪽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는 키를 낮춰서 보려고 제일 위에 있는 이 순을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키를 낮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 시기에 낮춰주면 또 키를 낮게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있는 이제 이게 아스타고, 요거 이제 국화인데 얘네들도 커지면 그대로 그 크는 대로 두지 말고 얘도 잘라줘야 되죠. 이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몇 번 이거는 소개해 드렸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아직 아스타는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았고 국화가 어느 정도 자라서 얘도 지금 위를 조금씩 다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순들을 좀 잘라서 이 상태에서 키가 않고 옆으로 이제 가지가 올라와서 낮게 자라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 봄에 이렇게 좀 많이 잘라서 삽목을 해도 삽목이 잘 됩니다. 근데 저는 올해는 국화 삽목을 작년에 해놓은 게 있어서 국화 삽목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제일 위에 올라오는 이렇게 순들만 좀 잘라줬습니다. 요걸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해주면은 국화도 크지 않게 예쁘게 볼 수 있고 꽃송이도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키를 낮춰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일 위에 있는 순들을 좀 낮춰서 잘라서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잎들을 잘랐는데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도 이거는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샐러드로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다른 색깔의 토플이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크게 자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크는 대로 얘는 그대로 키워서 크게 해서 또 예쁘게 큰 키로 이렇게 하늘하늘 흔들리면서 꽃이 피는 것도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려고 하고, 여기는 지금 잔디 있는 곳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분을
화분을 이렇게 해서 둘레를 해가지고 요 토플을 심어 놓았는데요. 이 토플이 굉장히 잘 번집니다. 잘 번져서 꽃밭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쪽에서 토플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 화분인데 포트 좀 이렇게 큰 그 밑을 자르고 그 안에다가 심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화분을 궁금해 하셔서 제가 오늘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밖으로 번지지 않으면서 아주 그 포기가 아주 커지지 않으면서도 꽃을 예쁘게 볼 수 있고 또 이 안쪽으로 잔디도 자라 들어가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다 빨간색이고 요건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씨를 심어서 한 거라 요거는 그냥 그대로 자라는 대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거북머리 꽃이라고 하는 아주 꽃 모양이 특이한 가을에 피는 켈로네이죠. 이 켈로네도 키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일 위에 있는 순을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또 가지가 2개 이상 나와서 키는 작아지면서 꽃은 풍성해지기 때문에 국화를 키우듯이 그렇게 켈로네도 키를 낮춰주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1차로 지금 키를 낮춰주었고요. 그 옆에 하얀 봉우리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바람꽃 또는 사계바람꽃이라고 하죠. 한 포기에서 여러 송이 꽃이 올라오고 또 꽃도 향기가 있고 그런 꽃입니다. 지금 이제 곧 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봉우리들이 아주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날도 이제 풀려서 춘식구근을 심을 때가 된 것 같아서 겨우내 보관했던 춘식구근들을 심으려고 하는데요. 춘식구근을 심으면서 또 몇 가지 저희 정원에 없는 것들 중에서 또 예쁜 꽃들이 있어서 몇 가지 같이 심어보려고 합니다. 요 왼쪽에 있는 거는 꽃색이 참 예쁜데요. 처음에 꽃이 흰색으로 피다가 분홍색으로 색이 변해가는 그래서 카멜레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알리움의 일종입니다. 알리움이 커다란 구근으로 아주 큰 볼 모양의 꽃을 피우는 알리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잎이 가느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꽃이 아기자기하게 피는 알리움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종류로 꽃색이 너무 예뻐서 알리움 카멜레온 이걸 같이 오늘 심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페이온 또는 향기별꽃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정원에 연한 하늘색과 분홍색과 진한 파란색이 있는데 이거는 히어유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피는 아이페이온 또는 향기별꽃입니다. 색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아이페이온 있는 곳에 심어서 같이 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저희 정원에 메발톱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장미 메발톱의 한 종류인데요. 아주 꽃이 참 예쁘죠. 저희 정원에 없는 색을 올해 또 같이 심어서 보려고 이렇게 3가지를 같이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밭도 또 만들었는데요. 이쪽은 원래 그네가 있던 곳인데 워낙 해가 잘 들어서 그네를 치우고 잔대지를 둘러서 접시꽃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흰색부터 아주 다양한 색의 접시꽃을 모종을 여기 쭉 심었는데요. 모두 8가지 모종을 심었는데 이 접시꽃은 이렇게 모종을 심으면 올해는 꽃을 보지 못하고 올해는 이렇게 잎이 자라다가 월동을 하고 내년에 꽃이 피죠. 그래서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꽃인데요. 또 이쪽에 쭉 접시꽃이 자라면 예쁠 것 같아서 쭉 접시꽃 모종을 오늘 같이 심었습니다. 노란색으로 피는 아이페이온도 여기 아이페이온 옆에 같이 심어주었는데요. 이 아이페이온이 흐린 날에는 이렇게 꽃잎을 다물고 있어서 활짝 핀 모습이 보이진 않는데요. 아주 예쁜 꽃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노란색이어서 같이 옆에서 또 볼 수 있도록 심었습니다. 장미 메발톱 꽃인데요. 이런 색깔로 피는데 아주 예쁜 그런 꽃인데 또 같은 그 장미 메발톱 약간 색깔이 다른 거를 여기 옆에 같이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다른 색의 장미 메발톱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금방 필 것 같습니다. 지금 봉오리가 막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아주 예쁜 꽃이죠. 알리움 꽃대들이 이제 피려고 위쪽 봉오리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커다란 구근의 알리움 꽃들이
아주 멋있게 피고, 이 알리움은 꽃이 필 무렵에 이렇게 잎이 시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보기가 좋진 않죠. 근데 이렇게 시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큰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알리움 꽃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알리움 카멜레온을 이 앞쪽으로 심어 주었는데요. 요 카멜레온은 알리움 중에서 작은 구근이기 때문에 여기 옆에도 작은 구근들인데, 몰리, 코아니, 드럼스틱이라고 하는 그 옆에 같이 카멜레온을 심어 주었습니다. 색이 변하고 분홍색의 그 꽃이 참 예뻐서 이렇게 같이 보려고 심었습니다. 겨우내 보관했던 춘식 구근들을 오늘 다 꺼냈는데요. 이 구근들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는 얼지 않는 베란다에 보관을 했다가 이제 이렇게 한 4월 중순 이후에, 저희는 중부 지역이어서 남부 지역은 좀 더 빠를 수 있는데 저희는 중부 지역이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 그렇게 이제 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근들을 다 꺼냈는데요. 제가 작년에 몇 가지 춘식 구근들을 더 추가해서 구근들이 꽤 많았고, 또 그동안 보관이 잘 되었는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꺼내서 화분에 심어서 또 올해 예쁘게 꽃을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아마릴리스인데요. 아마릴리스는 제가 꽤 오랫동안 키운 꽃이어서 요 구근은 항상 제가 보관이 잘 돼서 큰 걱정은 없는데요. 이렇게 지금 싹도 나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위에는 좀 작은 거, 아래쪽으로는 좀 큰 거 분류해서 했는데, 요 정도 구근은 올해 심으면 이제 꽃이 핍니다. 아주 너무 예쁜 여름의 빨간 꽃인데요. 백합을 닮은 아마릴리스 구근이 잘 보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글로리오사하고 다알리아, 작년에 제가 처음 이제 심었던 꽃인데, 아주 글로리오사도 너무 멋진 꽃이고 불꽃을 닮은 다알리아도 예쁜 꽃인데, 사실 요 두 구근이 보관이 잘 될까 굉장히 보관이 좀 까다롭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이제 상토에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보관이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다알리아인데 이렇게 싹이 벌써 올라온 걸 보니까 보관이 잘 되었네요. 이렇게 말려서 그늘에 말려서 이렇게 상토에 넣어서 위는 이제 닿지 않고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요. 잘 보관이 되었네요. 이렇게 싹도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운이 보관이 잘 됐습니다. 그대로 상하지도 않고 싹도 올라와 있어서 그대로 심으면 또 올해 예쁘게 다알리아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알리아 같은 경우는 보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지퍼백 안에 상토를 넣고 그 상토에 묻어서 위는 닿지 않고 이런 상태로 종이 상자에 넣어서 위에 10분만 덮어서 그 얼지 않는 베란다, 저는 이제 보일러실에 보관을 했는데요. 보관이 잘 되네요. 싹이 보니까 여기도 나오고 꽤 여러 개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관이 아주 잘 됐고요. 그리고 요거는 글로리오사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처음에 심었는데 너무 멋진 꽃을 봤는데 구근이 2개로 늘어나서 이것도 보관이 잘 된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싹까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니까 보관이 잘 되네요. 이대로 심으면 이제 예쁘게 정말 멋진 꽃입니다. 글로리오사가. 그리고 이건 칼라라고 해서 꽃이 아주 예쁘죠. 칼라 3가지 색 칼라인데 작년에 이렇게 하나씩 싸서 보관을 했는데 이것도 보관이 잘 됐습니다. 얘는 상토에 묻지 않고 그냥 신문에 싸서 보관을 했는데요. 이렇게 싹도 벌써 올라오고 상하지도 않고 잘 보관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심으면 이제 싹 위로 올라오면서 아주 멋진 칼라 꽃을 여름에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관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프리지아인데요. 프리지아가 보통 겨울에 좀 겨울에 심어서 이른 봄에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심는데요. 그렇게 심게 되면은 실내에 보관을 해야 하고, 실내에서는 햇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꽃이 예쁘게 피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 프리지아를 이렇게 춘식 구근, 다른 춘식 구근을처럼 요맘때 심어도 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쭉 보관을 해서 이렇게 뒀는데요. 지금 보니까 싹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걸 심어서 이것도 같이, 이 꽃들과 같이 여름 무렵에 볼 수 있도록 이 프리지아도 같이 심으려고 합니다. 싹 상하지도 않고 지금 잘 보관이 됐습니다. 프리지아 구근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근인데요. 글라디올로스. 요거 꽃도 참 화려하고 예쁘죠. 화사하고 여름에 이 글라디올로스는 구근이 상당히 많아서 박스 3개로 보관을 했는데요. 좀 큰 구근들은 이제 꽃이 필 거고 작은 구근들은 올 한 해 더 키워서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글라디올로스는 구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잘 보관이 됐습니다. 얘는 제가 키운 지 오래돼서 이런 식으로 항상 보관을 했는데요. 보관이 참 잘 됩니다. 그리고 구근이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좀 진한 색은 아마 요 좀 진한 색의 꽃이 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잘 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구근들을 화분에 다 심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 추위에 약해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래서 겨울에 실내에 보관해야 되는 그런 구근 꽃들은 가능하면 화분에 심습니다. 그래야 가을에 수확하기도 좋고, 땅에 심으면 땅을 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구근이 상할 수도 있고 해서 화분에 심어서 보고, 또 그러면 가을에 수확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다 화분에 심어 보겠습니다. 글로리오사 구근인데요. 이렇게 제가 작년에 하나를 심었었는데 재작년에 이렇게 3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다 같이 심어 보겠습니다. 요 글로리오사 구근은 이렇게 지금 싹이 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뉘어서 심어도 되고, 이렇게 기울여서 심어도 되고, 이렇게 세워서 심어도 됩니다.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싹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심어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글로리오사 구근을 잘 심어줬고요. 좀 이제 여기다 이제 물을 듬뿍 주고, 이 글로리오사는 넝쿨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 곳에 놓아두고 꽃을 보면 되는데요. 꽃이 정말 특이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에서 꽃을 보았는데요. 저 윈드밀 안쪽으로 이걸 넣어서 넝쿨이 올라오면 윈드밀 쪽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서 그렇게 꽃을 보려고 합니다. 칼라 구근도 보관이 잘 되었네요. 보관이 잘 되고 싹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3가지 색이어서 이렇게 이름표를 각각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얘도 이렇게 이제 여기 이 화분은 3가지를 심을 수가 있어서 작년에도 이 화분에서 칼라를 보았는데요. 이거를 여기다 심어서 칼라 꽃이 참 예쁘죠. 그래서 여름에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이렇게 심었고, 얘도 보관이 잘 되었네요. 이렇게 싹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싹이 하나 구근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칼라도 작년에 제가 처음 꽃을 본 건데 구근 보관이 어떻게 될까 무척 걱정을 했는데 구근이 보관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싸게 잘 났네요. 이렇게 얘는 싹이 그래서 3가지 색인데 이거는 주황색으로 아주 예쁜 색깔입니다. 이렇게 화분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고요. 여름에 또 예쁘게 꽃이 피기를 기대해 봅니다. 퓨지아 구근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좀 촘촘하게 심긴 했는데요. 화분 하나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심었습니다. 흙을 덮어주고, 벌써 싹이 많이 올라온 것도 있어서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잘 올라올 것 같습니다. 보관이 까다롭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알리아도 보관이 잘 됐네요. 이렇게
잘 됐고 뭐 상하지도 않고 보관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싹도 지금 벌써 3개나 올라오네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각각 심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올해는 이렇게 하나로 그냥, 요거는 싹이 안 나죠. 요거는 지금 뭐 싹 눈이 없기 때문에 얘는 싹이 안 나는 그런 거고,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달리아도 잘 심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키웠던 아마릴리스인데요. 처음에 구근 하나로 시작했는데 구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크기는 꽃이 필 거라 올해는 한 5개 정도가 꽃이 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릴리스 구근도 이렇게 잘 심어줬습니다. 글라디올러스 구근인데요. 얘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꽃이 잘 피는 그런 구근의 크기인데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매년 여름 화사한 꽃을 볼 수 있는 글라디올러스도 잘 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춘식구근들을 모두 꺼내서 심었는데요. 이제 날이 포근해지기 때문에 싹도 잘 올라오고 여름에 꽃도 아주 예쁘게 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수생식물을 몇 가지 키우고 있는데요. 이 수생식물도 오늘 같이 내놓았습니다. 그냥 연못에 있을 때는 다 노지 월동이 가능한 그런 수생식물인데요. 요거는 연꽃이고 요거는 헤오라비 사초라고 하는데 잎이 색깔이 변하면서 헤오라비처럼 그런 모양을 띈다고 해서 헤오라비 사초라고 하는데, 이것도 노지 월동은 가능하지만 수반에서는 물이 얼어서 겨울에는 베란다에 얼지 않도록 보관을 했다가 꺼내 놓았는데요. 요거는 수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니 연꽃인데 아직 싹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싹이 올라오고 꽃이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수생식물도 몇 가지를 키우면 여름에 보기가 좋은데요. 이렇게 겨울에 집안에 들여서 조금 얼지 않게 보관을 했다가 내놓으면 아주 꽃을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춘식구근들을 다 심고 수생식물들을 다 꺼내놓고 나니까 이제 웬만히 정원에서는 거의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예쁘게 피는 꽃들을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조금씩 또 돌봐야 하는 이런 국화나 이런 그 키를 좀 낮추면서 키워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라는 대로 키를 낮춰주면서 이렇게 정원을 또 돌아보고 있습니다.